반갑습니다. 스포츠 전문 채널 토토TV를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 픽과 소통방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 놓았으니 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비아레알과 코펜하겐의 챔스 경기입니다. 비아레알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단 1점만 획득하며 조 최하위에 머물러 있지만 최근 라리가 흐름은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반면 코펜하겐은 리그 유럽 모두에서 부진하며 감독이 직접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소진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서로의 상태가 극명하게 갈린 상황에서 스페인 원정에 나서는 코펜하겐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먼저 홈팀 비아레알은 유럽 무대에서는 기대 이하의 성적이지만 최근 리그에서는 베티스와 발렌시아를 연달아 잡으며 3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특히 두 경기 모두 전반 리드와 후반 승리로 이어지는 깔끔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르셀리노 체제에서 공격 전개가 빨라졌고 세트피스 효율과 전반 초반 압박, 강도가 좋아진 것이 안정적인 경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홈 경기 자체가 강한 팀이며 현재 상승세를 그대로 유럽 무대에서 반등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원정팀 코펜하겐은 최근 3경기 중 2패를 기록하며 리그에서도 5위까지 밀려났고 선두와는 12점 차이가 날 정도로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감독 네스트룹은 선수단이 정신적으로 소진되고 자신감이 무너졌다고 직접 언급할 정도로 내부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습니다. 유럽 원정 성적도 매우 좋지 않아 토트넘과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모두 패배했고 조별리그에서만 총 14실점을 내주며 조직적인 수비 흔들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팀 상대 전적도 15경기 0승 9패 6무로 극도로 약한 모습을 보여온 점도 리스크입니다. 종합적으로 비아레알은 최근 리그에서 상승세를 확실히 만들었고 전반 주도권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돋보입니다. 반면 코펜하겐은 팀 상태가 저하된 가운데 스페인 원정에서 매우 취약한 모습을 반복해왔습니다. 모든 흐름이 비아레알 쪽으로 기울어 있으며 경기력과 멘탈 모두 비아레알이 앞서는 구도입니다. 추천픽은 비아레알 승입니다. 두 번째는 카라바흐와 아약스의 챔스 경기입니다. 카라바흐는 이번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에서 기대 이상으로 경쟁력을 보여주며 7점으로 19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식전 9경 중 단 1패만 기록할 정도로 경기력이 안정되어 있으며 상위 시드 확보를 위해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경기입니다. 반면 아약스는 유럽 무대에서 단 1점도 획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리그에서도 선두와 큰 격차가 벌어진 상태로 경기력 조직력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홈팀 카라바흐는 유럽 중소리그 팀 중에서도 홈 경기력과 전술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최근 9경기에서 1패만 기록하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유럽 무대에서 첼시와 2대2 무승부 벤피카 코펜하겐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다소 불안정해 챔피언스리그 5경기 중 무실점은 단 1회뿐이지만 대신 공격에서 적극적인 압박과 빠른 전개로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홈 분위기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 아약스 입장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원정지입니다. 원정팀 아약스는 이번 시즌 유럽에서의 부진이 극심합니다. 리그 5경기 전패, 득점력 수비력 모두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덜란드 리그에서도 4위에 머물며 선두 PSV와는 이미 14점 차이로 우승 경쟁에서 멀어진 상태입니다. 11월 감독 경질 후 임시 감독 프레드 그림이 부임했으나 초기 3연패를 기록할 만큼 팀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최근 들어서야 흐로닝언 2대0, 시타르트 3대1 승리로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한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럽 무대에서 전술 완성도 수비 조직력 모두 카라바흐보다 한 단계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종합적으로 카라바흐는 유럽 무대에서 이미 충분히 경쟁력이 입증되었고 홈 경기에서 강하며 최근 흐름도 좋습니다. 반면 아약스는 팀 재정비 단계에 있으며 전술적 안정감이 부족하고 챔피언스리그에서 전패 중이라는 점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종합적으로 이 경기는 카라바흐 승 또는 카라바흐 득점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추천픽은 카라바흐 승입니다. 세 번째는 도르트문트와 보데글림트의 챔스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에서 6위에 올라 있으며 홈에서 강력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100번째 승리와 300번째 골이라는 중요한 기록 달성을 노립니다.
반면 노르웨이의 보데글림트는 시즌 종료 후 휴식기에 들어가 경기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호 도르트문트를 상대해야 하는 어려운 원정길에 오르게 됩니다. 먼저 홈팀 도르트문트는 최근 분데스리가에서 호펜하임을 2대 0으로 잡으며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3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성적을 내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5경기 만에 상위권인 6위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 경기력은 더욱 두드러지는데 챔피언스 리그 최근 20경기에서 13승 6무 1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 중이며 이번 시즌에도 빌바오 비아레알을 상대로 각각 4골을 넣으며 완승을 거뒀습니다. 원정팀 보데글림트는 노르웨이 리그의 강팀으로 올해도 챔피언에 올랐으나 리그가 이미 종료되어 10일 이상의 경기 공백이 있는 점이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는 경기 난이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전 유벤투스전에서는 리드를 잡고도 후반 교체 투입 선수들에게 흔들리며 3대2 역전패를 당해 감독이 공개적으로 팀 내 문제를 혹독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할 만큼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다만 공격력 자체는 살아있어 리그에서 5경기 중 4경기가 4골 이상 타득점, 그중 3경기에서 2득점 기록 등 득점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도르트문트는 홈에서 매우 강하며 기록 달성 동기까지 갖춘 데다 유럽 무대에서 이미 안정적인 흐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데글림트는 공격력은 좋지만 수비 기복 원정 난도 휴식기 영향으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결국 경기는 도르트문트 우세가 확실하고 도르트문트 승과 함께 다득점 경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천픽은 도르트문트 승이며 부픽은 오버입니다. 네 번째는 레버쿠젠과 뉴캐슬의 챔스 경기입니다. 레버쿠젠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는 주춤하며 선두 경쟁에서 14점 차로 밀려났지만 유럽에서는 강호 맨시티 벤피카를 연달아 잡아내며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뉴캐슬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출발은 나쁘지 않았으나 원정 경기력 저하가 크게 드러나며 이번 경기 역시 쉽지 않은 원정길이 될 전망입니다. 먼저 홈팀 레버쿠젠은 최근 13경기에서 8승을 거두며 꾸준히 승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알론소가 떠난 후 히울만드 체제에서 전술 전환 과정이 있었지만 빅매치 수행 능력은 여전히 수준급입니다. 리그에서는 흐름이 다소 꺾였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맨시티와 벤피카를 상대로 결정적인 승리를 따내며 조별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2골 이상을 넣으며 공격력의 파괴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세트피스 창출 능력이 핵심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뉴캐슬은 유럽 초반에는 5경기 중 3승으로 준수하게 출발했지만 실제 경기 내용을 보면 홈 경기 의존도가 매우 큽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최근 5경기 중 4패를 기록하는 등 전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가장 최근의 원정인 에버튼전에서는 4대1 대승을 거두었지만 그 이전 원정에서는 꾸준히 실점이 많으며 경기마다 빌드업이 흔들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뉴캐슬은 최근 10경기 중 8경기에서 양팀 득점이 기록되었고 최근 원정 5경기 모두 양팀 득점이 나올 만큼 경기 자체가 열린 흐름으로 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공격력 자체는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수비 전환과 중원 압박 밀도가 떨어지면서 실점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레버쿠젠은 큰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공격 루트가 다변화되어 있으며 홈에서 득점력이 특히 뛰어납니다. 뉴캐슬은 강팀과의 홈에서는 잘하지만 원정에서는 수비 안정성이 크게 떨어져 실점이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 약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유럽 무대 경험과 최근 흐름, 원정 전력까지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에서 레버쿠젠이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추천픽은 레버쿠젠 승입니다. 5번째는 벤피카와 나폴리의 챔스 경기입니다. 벤피카는 최근 홈 경기력 난조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으며 리그와 유럽 모두에서 전술적 완성도가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나폴리는 콘테 부임 이후 점진적으로 팀 밸런스가 잡히며 최근 공식전 5경기에서 4승을 거두는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기록 경기 흐름 전술적 안정감까지 모두 나폴리가 앞서는 구도입니다. 먼저 홈팀 벤피카는 최근 홈에서 3경기 연속 무승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포르팅과의 더비에서 1대1로 비기며 리그 선두권과의 격차가 다시 벌어졌고 경기 운영에서도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 6경기 3승으로 일관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레버쿠젠에게 홈에서 0대1 패배하며 공격 전개에서 답답함이 드러났습니다. 조직적인 빌드업과 라인 간격 유지가 흔들리는 구간이 많아 강한 압박을 구사하는 나폴리를 상대로는 더 취약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정팀 나폴리는 완벽하진 않지만 최근 경기력이 빠르게 올라오는 팀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그중 원정에서도 3경기 중 2승을 기록하며 경기력과 체력, 밸런스 모두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유벤투스를 2대1로 잡아낸 승리는 팀 전체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고, 콘테 감독은 전술적 디테일이 뛰어나고 경기마다 맞춤형 압박 구조를 보여주면서 팀의 실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리빌딩 중입니다. 또한 벤피카 출신 데이비드 네레스가 최근 5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며 절정의 감각을 보여주는 점도 상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벤피카는 홈에서의 경기력 저하와 불안정한 운영으로 인해 상위권 팀을 상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나폴리는 최근의 상승세와 콘테 감독의 전술 안정화가 맞물리며 안정적인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나폴리 승이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추천픽은 나폴리 승입니다. 6번째는 유벤투스와 파포스의 챔스 경기입니다. 유벤투스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며 단 1승만 기록 중이고 최근 전체 경기에서도 일관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파포스는 챔피언스 리그 첫 참가임에도 불구하고 단 1패만 기록하며 이미 유럽 무대에서 다크호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간 전력 차는 분명하지만 경기 흐름은 의외로 팽팽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홈팀 유벤투스는 이번 챔피언스 리그에서 5경기 중 단 1승만 거두며 리그 수준보다 유럽 무대에서의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보데 글림트전에서도 경기 막판 극적인 결승골이 아니었다면 승점 확보조차 어려울 만큼 경기 내용이 불안했습니다. 특히 공격 전개에서의 창의성 부재, 중원 템포가 느려지는 구간, 수비 라인의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어 강한 압박을 받으면 실점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홈 경기라는 이점은 있지만 이번 시즌의 유벤투스는 상대가 누구든 경기 흐름을 압도하지 못하는 약점을 보입니다. 원정팀 파포스는 챔피언스리그 데뷔 시즌임에도 5경기 1패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외 경기에서는 모두 비등한 승부를 펼치며 조직력과 수비 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팀이라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챔스에서 한 번도 2골 이상 차로 패배한 적은 민헨전 단 한 번뿐, 그 외 경기에서는 모두 탄탄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며 경기 내내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이 대회에서 5경기 중 3경기 무승부, 유벤투스와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번 경기가 쉽게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유벤투스는 유럽 무대에서 경기력이 흔들리고 있으며 매 경기 공격 전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파포스는 조직적인 수비와 경기 관리 능력을 기반으로 강팀과도 대등한 승부를 펼칠 만큼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유벤투스의 고정 가능성이 높고 파포스 핸디캡 또는 무승부 접근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추천픽은 파포스 프랜승입니다. 7번째는 브리에와 아스날의 챔스 경기입니다. 아스날은 에스턴 빌라전 패배로 리그 1위 경쟁에 다시 불확실성이 생겼지만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에서는 오전 전승으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클럽 브리에는 공격적으로 재미있는 경기를 만들어내지만 강팀과의 맞대결에서는 스코어를 크게 내주며 경기력이 급격히 흔들리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기의 흐름은 아스널 우세가 명확한 구조입니다. 먼저 홈팀 브리에는 유럽에서 공격적이고 박진감 있는 경기를 펼치는 팀이지만 결과는 그만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강팀에게는 수비가 무너지고 중위권 팀과는 난타전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상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라인 간격 유지가 크게 흔들리며 측면 수비가 정돈되지 않아 실점이 빠르게 쌓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격적으로는 장점이 있지만 수비적 저항력은 아스널의 전술 템포를 상대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원정팀 아스널은 리그에서는 최근 2대1 패배로 흐름이 잠시 꺾였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완벽에 가까운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5경기 전승, 14득점 1실점이라는 압도적 수치를 기록하며 유럽 무대에서 가장 안정적인 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수비 쪽 부상자가 많아
최근 6경기 중 1경기만 무실점이라는 점은 변수입니다. 이 부분이 브리에의 득점 가능성을 열어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클럽 브리에는 공격적 스타일로 인해 경기 자체는 활발하게 만들 수 있지만 강팀을 상대할 때 수비적 저항력이 너무 약해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스널은 유럽에서 완벽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으며 공격 템포 압박, 강도 공간 침투 등 모든 면에서 브리에보다 2단계 이상 우위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아스널 승과 함께 조금 열려있는 경기로 타득점 흐름도 예상이 됩니다. 추천픽은 아스날 승이며 부픽은 오버입니다. 8번째는 빌바오와 PSG의 챔스 경기입니다. PSG는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에서 5경기 4승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화력을 바탕으로 대회 최다 득점팀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조 1위 경쟁을 계속할 수 있는 중요한 일전입니다. 반면 빌바오는 최근 홈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고 부상자 이탈이 심각해 전력의 무게감이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먼저 홈팀 빌바오는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9경기 중 4패를 기록하며 홈에서 난공불락 이미지가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도 5경기 4점으로 27위에 머무르고 있고 뉴캐슬과 도르트문트에게 패하면서 상위권 팀들과의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최근 레알 마드리드에게 홈에서 0대3 완패를 당하며 수비 조직력 붕괴와 전술적 대응력 부족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빌바오가 강한 압박과 활동량을 기본으로 운영하는 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처럼 스쿼드가 얇아진 상황은 더욱 큰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원정팀 PSG는 이번 시즌 유럽 무대에서 매우 공격적인 색채를 드러내고 있으며 대회 최다 득점을 기록 중입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빠른 패스 템포와 공격 전환이 극도로 잘 작동하고 있어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문제는 수비로 8실점을 기록하며 공격은 최상 수비는 흔들림이라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8월 이후 원정 무실점은 단 1회라는 점은 빌바오의 득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전력 전술 완성도 결정력은 PSG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빌바오는 스쿼드 뎁스 문제와 홈 경기력 불안이 겹치면서 경기의 안정감이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반면 PSG는 매 경기 다득점을 만들어내는 공격력을 유지하며 조 1위 경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PSG 승과 양팀 득점이 나올 수 있는 경기로 예상됩니다. 수비가 약한 PSG이지만 공격력으로 충분히 경기를 해낼 수 있는 매치업으로 PSG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PSG 승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챔스 경기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최근 2시즌 연속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맨시티를 탈락시켰고 이번에도 세계 최고 스트라이커 2명이 맞붙는 빅매치로 관심을 모으는 경기입니다. 레알은 최근 7경기 중 2승에 그치며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맨시티는 최근 3연승을 기록하며 경기당 엄청난 득점을 쌓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공격적으로 절정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 이번 경기 역시 다득점 양상이 유력한 흐름입니다. 먼저 홈팀 레알은 최근 전체 경기에서 7경기 중 2승,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안정적이지만 리그와 병행하며 경기력이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의 핵심 킬리안 음바페가 절정의 폼을 유지하고 있어 언제든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파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레알의 고민은 수비 안정성으로 최근 6경기에서 3경기 무승부, 실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맨시티의 강한 압박과 확률 높은 마무리 앞에서는 실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원정팀 맨시티는 최근 3연승, 그 3경기에서 총 17골을 넣으며 공격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혼란은 시즌 리그 유럽 합상 공격 포인트가 여전히 최상급이며 이 선에서는 경기마다 창의적인 전진 패스를 공급하며 팀의 득점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모나코 원정 2대2 무승부처럼 수비 불안이 남아있지만 공수 템포를 계속 높게 유지하며 실점을 득점으로 덮는 형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레알은 음바페를 중심으로 언제든 득점이 가능한 팀이며 맨시티는 최근 3경기 17득점이라는 미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수비 조직력이 공격력 대비 떨어지기 때문에 빅매치답게 오픈된 흐름에서 다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레알의 최근 무승부 패턴, 맨시티의 원정 실점 패턴을 고려할 때 다득점과 함께 무승부 확률도 있는 경기입니다.
추천픽은 오버이며 부픽은 무승부입니다. 영상과 분석이 괜찮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조합픽이나 추가 경기에 대한 분석 및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은 저희 정보 공유방을 추천드리며 입장하시면 다른 픽스터분들이 어떻게 스포츠 조합을 가시는지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포츠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틀릴 수도 있지만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